온통 더위와 산발적인 폭우가 이어졌던 2017년 한반도의 여름. 살인적인 폭염에 농작물은 타들어가고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여름과 함께 찾아온 게 있었으니 바로 해충이다. 지금 한반도는 외래해충들의 습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에보다 앞으로 이런 외래해충의 그 출현 빈도수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래해충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하는데 병해충의 집단 번식지가 되어버린 한반도. 지금 이곳은 해충과의 전쟁 중이다. 과연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달갑지 않은 불청객이 늘고 있습니다. 줄기엔 가는 거미줄 같은 게 지저분하게 엉겨붙었습니다. 배나무든 인삼이든 할 것 없이 달라붙어 농작물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해충의 습격으로 전국 곳곳의 농가들이 발칵 뒤집어졌다. 농작물의 잎과 과실을 가리지 않고 피해를 입히는 해충들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외래 해충이라고 하는데 작은 크기와 낯선 생김새. 하지만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다. 대체 이 해충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한반도를 뒤덮은 해충들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를 만나보기로 했다. 충남 예산에 있는 농업기술원. 최용석 박사는 농작물에서 발생하는 해충들의 생리 생태를 연구하고 있다. 미국 선녀벌레보다는 갈색날개매미충이 저희 충남 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발생을 했고요. 두 갈색날개매미충하고 이 오른쪽은 미국 선녀벌레인데 이 두 종 해충이 지금 전국적으로 농작물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해충이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해충은 큰 날개 매미충과의 곤충으로 농작물의 수액을 빨아먹어 피해를 주는 농업해충인 갈색날개 매미충과 약충과 성충이 기주식물을 흡집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그름병을 유발하는 미국 선녀벌레다. 현미경으로 그 생김새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먼저 갈색 날개 매미충은 날개에 흰색 반점이 있는 게 눈에 띄는 특징. 네, 이 갈색날개 매미충은 날개에 흰색 반점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나방같이 생겼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건 매미충류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러한 성충들이 가지의 일년생 가지에 속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농작물에서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가지와 잎의 집단으로 기생하는 미국 선녀벌레는 몸통이 잿빛을 띠며 겉에는 하얀 솜과 같은 왁스 물질로 덮여 있는 게 특징이다. 미국 선녀벌레는 크기가 뭐 한 5, 6mm 정도, 성충의 크기가 5, 6mm 정도인데 잿빛의 형태를 띠고 있고, 얘네들도 잘못하면 나방류로 오인하기 쉽지만 사실 매미충류에 포함이 되는 해충이고요. 얘네들은 기주에 산란을 할 때 가지 속에 산란을 하지는 않지만 가지 조피 그 사이사이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방제가 또 쉽지가 않은 그런 해충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처음에는 충청 지역에서만 발생한 것이 지금은 전국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현재 갈색날개 매미충과 미국 선녀벌레 같은 경우는 현재의 상태가 충남과 전북 지역 위주로 발생을 하고 있다가 2050년이 되면 이것이 경기 북부, 강원 지역까지 이렇게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짙은 붉은색 부위가 갈색날개 매미충이 가장 많은 지점이 되겠고요. 앞으로도 얘네들이 산림을 타고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측 모델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외래해충의 발생 면적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
미국 선녀벌레의 경우 발생 면적이 2014년에 비해 2016년에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갈색 날개 매미충 역시 2년 사이에 발생 면적이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미국 선녀벌레의 피해가 심하다는 경북 청도의 한 과수마을을 찾았다. 이곳은 피해 신고가 접수된 감나무 농원이다. 지금 저런 데가 다 감나무들이네. 네, 그렇죠. 좀 더 감과원입니다. 원래 특히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다른 나무에 비해 감나무의 피해가 특히 크다고 하는데 언뜻 보기에는 상태가 나쁘지 않아 보이는 감나무.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가지를 살펴보니 여기저기 붙어있는 녀석들의 모습이 확인된다. 보호색을 띠고 있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 것이다. 지금 이 가지의 미국 선녀벌레 밀도가 상당히 높죠. 이 가지만 해도 대충 헤아려 봐도 한 400~500마리는 좋게 넘을 것 같습니다. 저기 엄청 많네요. 네, 그렇죠. 저기가 밀도가 상당히 높죠, 그죠? 일반 해충은 이동성이 크게 없는데요. 얘네들은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약재 방지하기도 어렵고 또 인근 야산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하니까. 오랜 가뭄과 장마 끝에 찾아온 건 약을 쳐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끈질긴 외래 해충. 미국 선녀벌레는 약을 치면 인근 산으로 도망가 버려 방제 작업에도 애를 먹이고 있다. 오, 또 날아가네요. 게다가 식물과 나무는 물론 사람에게도 잘 달라붙어 혐오감마저 주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의 옷에 붙어 다니며 잘 떨어지지도 않는다. 부착성입니다. 미국 선녀벌레가 점령해버린 감나무. 이들이 내뿜는 왁스 물질은 잎과 가지, 열매에 달라붙어 식물과 과실을 잘 자라지 못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식물의 수액을 빨아먹어 식물체를 말라 죽게 할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그을음병을 유발해 2차 피해까지 주고 있다. 이것은 이제 거름병인데요. 그 미국 선녀벌레, 어른벌레가 먹고 배설을 하면 그 배설물에 또 곰팡이가 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잎에 피해를 주게 되고 네. 줄기를 즙을 빨아먹습니다. 해서 줄기도 영양분이 약해지고 그렇게 되겠죠. 네. 가지와 잎, 과실에까지 그을음을 남겼다. 겉모습에 병의 흔적이 생겼기에 당연히 상품의 가치는 하락된다. 봄부터 애써 키워온 농작물들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미국 선녀벌레에게 당하고 있다. 취재 중 지나가던 마을 주민들을 우연히 만났다. 이들 역시 미국 선녀벌레가 기승을 부리는 탓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 7일 날인가? 대웅기 동네가 짙었고요. 네. 온 동네로. 안 그래도 제가 치면요 날라가죠. 올라가 날아가 딴데 붙어 그렇죠. 어떻게 하냐 예. 대문길 해가지고 수압이 세잖아요. 예, 예. 세네 너무 날아간다 아주 예. 우리 수동으로 하는 것 이래 뿌리 안 되겠나 그 말도 하더라고요. 약을 묻은 데는 약 묻은 놈은 죽고, 그 다음에 그 약 안 묻고 뛰갔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요 내려가다 보면 그대로 살아있는 게 있어요. 가장 큰 피해는 뭐였어요? 큰 피해는 지금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데,
지금 채소 이런 거 뭐 들깨, 참깨 이런 게 지금 말라 죽고 있어요. 오래되니까. 그래서 너무 심해서 온 산천 전부 다 그렇죠. 너무 묘지인 데까지. 피해를 입은 주민과 함께 문제의 장소로 이동했다. 농가는 물론 집 주변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미국 선녀벌레. 이곳에서도 역시 나뭇가지마다 딱 달라붙어 있는 미국 선녀벌레를 만날 수 있었다. 자세히 보니 다소 곳이 날개옷을 접고 있는 선녀의 모습을 닮았다. 이 나무는 어르신 느릅나무죠. 네, 느릅나무. 느릅나무인데 이 주위에 그 미국 선녀벌레 밀도가 높다 보니까 이 느릅나무까지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산림과 농경지를 점령한 데 이어 마을 주변의 주택과 공공장소까지 습격하고 있는 미국 선녀벌레. 특정한 나무를 가리지 않고 출현하는 데다 나무 한 그루에 수백 마리가 기생하고 있어 그 피해는 날로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느릅나무에는 아직까지 미국 선녀벌레 약충이 어른벌레 되기 전에 약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포로소름하게 그 눈에 보이죠, 그죠? 먼 산지가 북미 대륙인 미국 선녀벌레는 보통 5월에 부화해 6월에 약충이 되고 7월 중순경에 성충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가져버렸지. 그래서 이게 이제 세력도 약해지고. 호박잎 꽉 돼 있었어요. 그냥 무성한 있다가 이제 이 선녀벌레가 여기도 호박잎에도 묻고 요 위에 나무 있는 게 이제 배설물이 떨어지고 하니까 검게 되고 이렇게 지금 검게 이렇게 됐어요. 지난주까지 잎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잎이 싹싹 말라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잎이 꽉 우거져 있어. 저거보다 더 많이 우거져 있어요. 네. 지난주까지는 무성했던 호박잎들이 바짝 말라 죽어버렸고 그나마 아직 살아있는 잎에는 그을음병이 생겨 여기저기 얼룩덜룩한 무늬가 생겼다. 이게 이제 요거는 지금 어린 벌레가 어른벌레 되면서 탈피했는 탈피각이거든요. 그건 어린 벌레가 아니고요. 그 탈피해서 이제 다 나갔는 벌레고. 요거 보시면은 커가지고 그렇죠. 요게 이제 어른벌레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줄 나가 또. 예. 잎의 뒷면을 살펴보니 약충이 성충이 되면서 탈피한 흔적이 남아있는 모습. 성충이 된 벌레들은 잎과 줄기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식물의 진액을 모두 뽑아먹고 있었다. 이게 지난주에 이렇게 잎이 망가지기 전에 이게 배설물만 묻어가지고 있는 시커멓게 된 상태거든.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무성했던 호박잎들이 지금은 다 말라 비틀어지고 시들시들하다가 결국엔 대부분이 죽어버렸다. 붙어 있던 그 선녀충 배설물이 떨어져가지고 요거 나무 밑에는 지붕이 새카맣게 돼 있잖아요. 꽉 붙어 있는 게 지금. 이게 무슨 꽃이에요? 이게 참나리라는 거예요. 풀 이거 전부 다 하얗게 덮여있거든. 참나리 꽃도 비껴가지 못했던 미국 선녀벌레의 습격. 들깨, 참깨, 그다음에 다 모든 채소, 그다음에 과수나무 여기 다 지금 침투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피해 정도가 얼마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지금 피해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그 벌레가 빨아먹고 배설물 분비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 나무를 망가뜨리죠, 잎하고. 이래서 지금 피해가 산출되려면 이게 농작물 수확 단계 됐어야 산출될 겁니다. 지난 2009년 국내에 처음 출현한 미국 선녀벌레는 2011년에는 충남 지역에서도 그 피해가 발생했다.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며 산림을 점령한 미국 선녀벌레는 현재 충남 지역의 절반가량을 뒤덮고 있으며 조만간 충남 전역을 모두 장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마가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외래 해충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곳곳에선 긴급 방제가 실시되고 있다. 들깨와 콩 등 바짝물들의 수액을 빨아먹는 성충은 산림과 농경지는 물론 마을 주변 주택가나 공원까지 침범해 주민들에게 혐오감과 불편마저 주고 있다. 예, 요즘에 그 선녀벌레가 아주 극심해가지고요. 지금 아주 최성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긴급 방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체적으로 방역하기도 힘들고 또 방역기도 부족하고 또 산림이 우거진 데는 또 하기가 어려워요. 그 실상적으로. 그래서 저희 그 부서에서 이렇게 방역차를 동원해가지고 긴급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초여름에 약충이 되고 7월이면 성충이 되는 미국 선녀벌레는 9월과 10월까지 계속해서 산란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방제를 놓치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경기도 양주시는 농경지와 산림, 주택가 등 약 620헥타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긴급 방제에 나섰다. 하지만 방제를 하면 주변의 산이나 나무로 피신했다가 다시 나타나는 미국 선녀벌레의 피해가 이런 방제만으로 얼마나 줄어들지는 확신할 수 없는 일이다. 계속해서 그 영역을 넓혀나가는 외래해충의 피해뿐 아니라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다. 그 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간 곳은 경북 영양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한눈에 보기에도 여기저기 오그라든 잎과 군데군데 누렇게 변한 고추가 건강하지 않은 고추의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체 고추는 왜 이렇게 됐을까? 예, 이것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전부 얼룩덜룩하고 번개무늬도 있고 또 줄기에 보면은 이게 줄이 쭉 나서 계저 바이러스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상태가 보니 과도 적고 약간 꾸불꾸불한 게 정상적인 과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고추잎에 모자이크 증상이 나타나거나 줄기나 새순이 검게 변하면서 죽는 증상이 나타나면 바이러스의 감염을 의심해야 하는데 감염이 진행된 고추는 얼룩덜룩한 무늬가 생기며 크기도 잘 자라지 않는다. 고추 바이러스는 이제 사람의 감기 바이러스 같이 옛날부터 식물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이 바이러스인데 이게 이제 진딧물이나 총체벌레 같은 해충들이 이제 매개로 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놈들이 이 독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식물의 고추에 이제 전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추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충은 진딧물과 총체벌레. 주로 월동하는 잡초들이 바이러스에 많이 감염돼 있는데 이를 흡집한 진딧물이나 총체벌레가 고추나 과실을 다시 흡집하면서 감염이 확산된다. 총체벌레에 의해 감염된 고추는 얼룩덜룩하게 변해 농민들 사이에선 컬러병이라고도 부른다. 일단 감염이 되면 독성이 강해 반드시 뽑거나 태워서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예년에 비해 올해 전국적으로 바이러스 발생률이 증가했다는 점인데
5월 중순경부터 이 바이러스에 많이 가물다 보니까 해충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 진딧물 발생량이 전국으로 통계를 봐도 한 10% 정도 증가됐습니다. 진딧물 발생률이 10% 정도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예측대로 바이러스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이 됐네요. 올해 5월과 6월은 비가 적게 오며 유난히 가물었던 날씨 때문에 진딧물의 발생량이 예년에 비해 많이 증가했고 당연히 그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초기 방제가 진딧물 방제가 안 되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죠. 5월 초에 이제 5월 중순에 이제 바이러스가 발생이 돼 버리면은 이 고추가 면역성이 아주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뭐 고추 수확량이 뭐 한 60%, 70% 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6월 중순경 이제 고추가 이제 생육이 왕성하고 면역이 생겼을 때 이제 감염될 경우는 거의 정상에 가깝게 수확할 수가 있죠. 특히 공동 육묘를 하는 농가의 경우 일단 바이러스의 감염이 시작되면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초기 방제가 더욱 중요하다. 또한 화학 방제는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강한 품종을 개발하는 일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병해충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대체 이 병해충들은 언제 어떻게 국내에 유입된 걸까? 그 자세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병해충 전문가인 서울대학교의 이준호 교수를 찾았다. 먼저 최근 들어 국내 외래해충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우선 무역이 활성화된 것,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수입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 또 전 세계에 이런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수입을 또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러한 외래해충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두 번째로는 여행객들이 점점 증가하고 해외 여행들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본인들도 모르게 묻혀서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고. 외래해충의 발생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 간의 무역 증가가 그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 농산물이나 목재 등 국가 간의 무역이 예전보다 활발해지면서 외래해충의 유입도 예전보다 쉬워졌다. 실제로 국내에서 발생한 외래해충은 2000년대엔 4종이었던 것이 2010년 이후 10종으로 증가했다. 이런 외래해충뿐 아니라 시기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돌발적으로 출현해 산림과 농경지를 훼손하는 돌발해충이 증가하고 있는 건 역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농작물 재배의 집단화와 새로운 작물 재배가 늘어나면서 잠재해충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기후 변화와 농업 환경의 변화는 해충들이 번식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최근 지난 10여 년간의 기록을 보면 겨울철 온도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그전에는 월동을 하지 못하던 그런 해충들이 월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정착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몇 년에 걸치면 밀도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 문제가 부각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뜻해진 겨울과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여름. 지구온난화는 해충의 재앙마저 가져오고 말았다. 기후변화는 아열대 병해충의 토착화를 가져왔고 농업과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해충들은 더 많이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70년대, 90년대에서는 굉장히 빨라지게 돼서 현재 시기에 비해서 약 30일 정도 앞당겨지는 것은. 농촌진흥청은 점점 늘어나는 병해충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병해충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8월 초엔 병해충 주의보까지 발령했다.
지자체별로 긴급 방제 기간을 정해 집중적인 예찰과 방제에 나서 농산물 수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대적인 화학 방제가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대안 방제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경북 경산에 있는 한 포도 농가에서는 대안 방제를 통해 꽤 효과를 봤다고 한다. 꽃매미의 습격으로 포도 수확에 차질이 있었다는 이곳. 꽃매미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건 포도밭 전체를 둘러싼 커다란 방충망이다. 꽃매미 방제에는 화학 방제보다 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처음에 꽃매미가 유입됐을 때는 우리 농가에서는 무슨 해충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굉장히 심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농약도 개발을 하고 해놨지만 꽃매미 방제를 위해서 1년에 3회에서 5회 정도 농약을 살포합니다. 해서 또 방제가 완전히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방충망을 씌워보니까 상당히 이 방제하기가 효과적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대부분 농가에서 방충망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꽃매미는 알에서 성충이 되기까지 2개월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빠른 번식력을 가졌다. 20개의 수액과 영양분을 빨아먹어 시들게 할 뿐 아니라 그을음병을 유발해 과실에도 큰 피해를 입힌다. 처음에는 이 비가림이 안 되거든. 그렇지. 비가림이 안 되고 그럴 때는 꽃매미가 굉장히 심했는데 이제 비가림 하고 난 뒤에는 꽃매미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때 약도 이제 정기적으로 뭐 한 달에 뭐 한 번씩 치고 이랬길래. 직접 포도밭으로 들어가 꽃매미의 피해가 없는지 확인해봤다. 얘네들이 그러면 지금은 피해가 없지만 원래는 보통 이런 지금은 꽃매미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포도 상태가 좋습니다. 시설 재배지에 방충망을 설치하면 꽃매미의 침입과 외부로의 확산을 막고 약재의 효과도 증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초기 시설비가 필요하고 꾸준히 관리해야 하며 화학 방제와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다. 또한 자연적인 방법으로 수분이 힘들기 때문에 완전한 방제법이 될 수는 없다. 이번엔 외래 해충을 모니터링하고 대안 방제를 연구하는 곳을 찾았다. 여긴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갈색날개 매미충과 미국 선녀벌레가 같이 발생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러한 갈색날개 매미충과 미국 선녀벌레를 방제하기 위해서 지금 옆에 보시면 이렇게 해바라기를 심어놨잖아요. 이것이 이제 유인할 수 있는 식물체로서 이렇게 쭉 심어놓은 상태고요. 해바라기는 갈색날개 매미충과 미국 선녀벌레 같은 외래 해충들을 유인하기 위한 유인 식물. 아로니아 재배지 옆에 일정한 간격으로 해바라기를 심어 해충들이 아로니아로 가는 것을 1차적으로 막아주고 2차적인 방제 효과도 보고 있다. 이 트랩 식물의 원리는 유인 트랩 식물이라고 그래서 해충을 유인해서 이 식물체를 빨아먹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만드는 그러한 식물체가 유인 트랩 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마리도 안 붙어 있군요. 예, 이 식물체 내부로 살충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빨아먹고 바로 충은 죽기 때문에 지금은 달라붙어 있질 않죠. 화려한 모습의 해바라기 내부에는 화학 약재가 흐르고 있어 해충이 식물체를 빨아먹으면 살충제를 먹게 되고 곧바로 죽게 된다. 여기 있네. 이렇게 죽은 시체들이. 이렇게 여기 이게 사충의 모양의 형태가 이렇게 죽어서 시체가 이렇게 있는 거죠. 해바라기 주변을 살펴보면 해바라기의 꽃과 잎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해충들이 바닥에 떨어져 죽어 있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해바라기가 과연 해충들을 유인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이며 이를 통해 해충 방제에는 어떤 도움을 주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해바라기 유인 방제 실험은 해바라기 식물체 내부에 농약을 주입한 것과 농약을 주입하지 않은 것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 지금 저희가 무철입구하고 철입구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놨는데 이 무철입구는 농약을 준 구와 농약을 주지 않은 구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철입구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철입구를 보면은 해충들이 이렇게 많이 달라붙어서 많은 그 해충의 그 배설물에 의해서 이렇게 까맣게 변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농약을 주입하지 않은 무처리구의 경우 겉모습만 봐도 여기저기 해충의 흔적이 많다. 해바라기 줄기에는 미국 선녀벌레가 여기저기 기어다니고 있었으며 이들의 배설물로 인해 잎과 줄기에는 까맣게 그을음병이 생겨 있었다. 반면에 농약을 주입한 처리구의 경우 아까와는 달리 잎과 줄기가 멀쩡한 모습. 이를 통해 해바라기의 유인 효과는 확실하게 확인이 가능했다. 이 해바라기에 농약을 처리하지 않은 거는 갈색날개매미충이나 미국 선녀벌레를 유인하는 효과만 있는 것이지 방제를 할 수 있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살충제를 투입한 그 해바라기를 심어놓은 곳과 이 무처리구를 비교를 해서 해바라기에 살충제가 침투가 됐을 때 방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약제를 처리하지 않은 구를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식물 중에서 왜 해바라기를 유인 식물로 정한 걸까? 해바라기 줄기는 일반 식물보다 조직이 훨씬 부드럽고 수액 당도가 높다. 갈색날개 매미충이나 미국 선녀벌레 같은 해충을 유인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졌다. 광범위한 지역의 일시적인 효과만 볼 수 있는 화학방제 보원법으로 유인식물을 이용한 방제 기술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무차별적인 화학방제보다 좋은 효과를 내고 있지만 이 역시 약제를 사용한다는 점에선 화학방제에 속한다. 이런 한계를 극복할 또 다른 친환경 방제법도 모색돼야 할 것이다. 경북 군위군에 있는 친환경 농업교육센터. 이경렬 교수는 천적을 이용해 해충을 없애는 친환경 방제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주로 시설 재배지에서 발생하는 해충인 가루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가루이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천적으로는 기생벌과 포식성 노린재, 포식성 응애 같은 것들이 있다. 천적 연구를 위해 연구소에는 해충과 천적, 이들이 살아가는 식물까지 직접 사육하고 있다. 농민들 스스로 필요한 해충을 키우고 농법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데 바로 천적 자가 생산법이다. 여기는 총체가시응애라는 토착 천적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저기 보시면 이름표와 같이 농가에서 직접 천적을 사육하여 농가에 사용할 수 있게끔 사육실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총체가시응애라는 애는 어떤 건가요? 총체가시응애는 토착하는 천적으로서 땅 속에 사는 미소, 해충을 광범위적으로 포식하는 천적인데요. 뿌리에 피해를 주는 뿌리파리나 작은 뿌리파리, 버섯파리 등과 같은 뿌리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해충을 직접 잡아먹는 포식성 천적입니다. 이렇게 농민들이 직접 총체 가시응애를 키우고 방제에 적용하는 방식은 기존의 방식보다 생산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천적의 활동성도 좋아 해충 방지에도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 농민들의 반응도 만족스러운 편이다. 뿌리에 피해를 주는 해충을 잡아먹는 포식성 천적인 총채가시응애. 총채가시응애의 활발한 활동성과 증식을 위해 이들이 사는 대지를 잘 저어준다. 또한 총채가시응애 먹이인 긴털가루응애를 공급하기도 한다. 이 작업 역시 농민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에 들러 직접 하고 있다. 천적 사육에는 뱅크 플랜트라고 불리는 천적 유지 식물이 필요하다. 이곳에선 그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조금씩. 이 담배 식물이 바로 천적 유지 식물. 담배에서 서식하는 천적이 가루이 같은 해충을 잡아먹어 해충의 밀도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 담배는 이 가루이와 같은 이런 해충이 아주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작물보다 토마토와 같은 이런 작물보다도 더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담배를 토마토 하우스 내에 심어 놓으면은 가루이가 토마토보다 담배에 먼저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담배를 에서 서식할 수 있는 천적이 있습니다. 담배 장림 노린재가 있습니다. 이 담배 장림 노린재는 담배 가루이를 잡아먹고 담배 가루이의 밀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천적 유지 식물인 뱅크 플랜트를 개발하는 일은 천적 방제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 친환경 방제를 위해서는 천적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초기에 한 번만 천적을 공급하고 잘 유지시킬 수만 있다면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천적을 사육하고 관리하는 것이 농민들에게 효과가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천적의 증식률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총채가시응애는 보통 현미경으로 조사하는데 지금 하는 방법은 농가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간이 밀도 실험이다. 대지 1cc에서 응애가 10마리 이상 나오면 적절한 밀도. 실험에서는 1cc에 27마리가 발견돼 증식이 잘 된 것으로 나왔다. 우선 이 외래충의 그 생태 연구가 국내에서는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생태 또는 생리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아예 그 이동해오는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역을 더 철저히 하고 또는 외국에서 여행을 갔다 오는 사람들도 이러한 그 외래충의 유입의 가능성에 본의 아니게 일조한다는 이러한 그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셔서 이런 외래충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데 신경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른 더위와 고온 다습한 무더위가 장기화되면서 한반도는 각종 병해충의 온상지로 변해버렸다. 예전엔 볼 수 없었던 해충들이 애써 지은 1년 농사를 망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어 각 지방단체와 소방당국이 대대적인 방제에 나서고 있지만 쉽게 꺾일 기세가 아니다. 해충의 습격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선 방제와 연구에도 힘써야 하지만 해충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일 역시 중요해 보인다. 누군가의 작은 부주의가 해충의 유입을 가져오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다.